지수야, 내 머리 좀 깎아줄 수 있겠니? 지수의 손에 들린 가위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만에 들어본 그 목소리였어요. 문 앞에 선 노인, 이정수, 78. 그녀의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파마 양 냄새가 진동하는 오후 2시,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미용실. 새마을 금고 달력이 걸린 벽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48. 이혼한 지 10년째 이곳에서 단골 할머니들 파마를 말아주며 혼자 딸을 키워왔습니다. 정수의 주름진 손에는 흰 봉투 하나.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지수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드라이어 소리에 묻혀 졸고 계셨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커트보에 앉으며 그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케이프를 펼쳐 그의 어깨에 둘렀을 뿐이었어요. 거울 속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찾아온 이 남자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가위가 정수의 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지수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어요. 10년간 단골 할머니들의 머리를 깎으며 익힌 정확한 각도, 흔들림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어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정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는 잘 지내니? 지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이에요.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다 됐구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질만 계속했어요. 싹둑싹둑. 머리카락이 케이프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어요. 새마을 금고 적금 상품 광고였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민준이 병원비 때문에 해약했던 바로 그 상품이었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하니? 지수가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녀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아르바이트까지. 정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드라이어 소리 사이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서윤이 정말 기특하더라. 지난주에 봤는데 참 반듯하게 컸어. 지수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정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거라. 등록금이다. 내 손으로 주고 싶었어.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정수가 간청했습니다. 지수야, 그때 내가. 지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
커트보 옆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지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라이어 소리, 라디오 소리만 미용실을 채웠어요. 정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줘.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발. 지수의 눈이 서류 위로 향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국민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예금주는 이정수였어요. 10년 전 날짜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연속된 출금 기록들이었어요. 정수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 날짜. 내가 떠난 다음 날이야. 지수의 시선이 그 줄에 고정됐습니다. 출금 450만 원. 적요란에는 서울중앙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쥔 가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 아니 우리 손주 민준이 입원비였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당신들은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 새벽에 혼자 갔었어. 가위가 지수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미용실에 울렸어요. 단골 할머니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지수야, 괜찮니? 지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몸을 숙여 가위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어서서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민준이 치료비도 못 낼 주제에 무슨 며느리냐고 하셨어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어. 아니, 내가 몰랐어. 미정이가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겨울 2015년 12월 23일이었어요. 환자명 이민준 4세. 진단명 폐렴 및 호흡곤란. 납부자 이정수. 금액 280만 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가 체면 때문에 숨기라고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며느리 쫓아냈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다 민준이 때문이야. 영수증이 서너 장 더 있었어요. 소아과, 약국, 응급실. 모두 같은 이름, 이정수가 납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종소리였어요.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20. 간호학과 2학년. 간호복 위에 파카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점심 먹었어요? 제가 김밥 사왔는데. 서윤의 시선이 커트보에 앉은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낯선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카운터 좀 봐줄래? 엄마 금방 끝낼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그 노인을 향했어요. 커트보에 앉은 노인의 옆 얼굴, 그 눈매, 그 코선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서윤이가 민우를 닮았구나. 정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실래요? 할머니도 점심 안 드셨죠?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우리 서윤이 참 착하네. 서윤이 김밥을 나눠주며 정수 쪽을 보았습니다. 손님분도 드시겠어요? 정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맙구나.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손님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지수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고 물었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질만 계속했어요. 정수가 주머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걸 찾았어.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발신인은 이민우. 지수의 전 남편 정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쓴 거야.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가위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읽어봐. 그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줘. 그 애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지수는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여러 번 접혔다 펴졌던 흔적이 보였어요. 정수가 수없이 읽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케이프를 벗으며 말했어요. 편지는 여기 두고 갈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는 흰 봉투와 통장 사본, 영수증들, 그리고 누런 편지 봉투를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서. 서윤이 인생까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미용비야. 서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받아라. 그는 천천히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어요. 문이 닫히고 미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선반위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세요? 지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빠를 닮았다고. 지수가 깜짝 놀라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넌 들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말씀하셨는데 들렸어요. 저분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다 됐어. 다음 달에 또 올게. 지수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미용실에는 지수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선반 위 봉투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엄마? 지수가 빠르게 봉투들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랍을 닫을 때 편지 봉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주우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지수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됐어. 엄마가 할게. 서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끈 후 지수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 결혼식 때 민우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어요. 지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종이 2장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 담긴 진실은 그녀의 1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글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승진 탈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돈을 썼습니다.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3천만 원을 떠안게 됐거든요. 지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때 민우는 병원비 때문이라고만 했었어요. 지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숨겼어요. 민준이 병원비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채까지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편지 글씨가 흔들리며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를 이 지옥에서 빼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지수 탓을 하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다니.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수를 원망하지 마세요. 민준이를 잘 돌봐주세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았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였어요. 강남 테헤란로 빌딩 15층. 지수는 10년 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테헤란로 832번지.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5층 서진 기획이요. 여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진 기획이요? 잠시만요. 그녀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 회사 10년 전에 부도 났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도요? 네. 2015년에 부도 처리됐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은 IT 회사가 입주해 있어요.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올라가 봐도 될까요? 여직원이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명함 있으세요? 없으면 신분증 맡기시고 방문증 받아가세요. 지수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점퍼,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7층, 10층, 13층,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벽, 밝은 조명. 회사 명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501호, 1502호, 1503호, 1505호 앞에 섰습니다. 명판에는 블루오션 테크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진 기획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누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자 직원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 자리에 있던 회사 아세요? 서진 기획이라고.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들어온 게 8년 전이라서. 지수는 서진 기획의 흔적을 찾아 빌딩 관리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혹시 이 빌딩에 있던 서진 기획이라고 아시나요? 그때 안쪽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기획? 내가 알지. 백발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나는 이 빌딩 관리소장이야. 무슨 일로 찾으시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 회사에 다녔어요. 이민우라고. 관리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민우? 그 친구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소장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여기서 얘기합시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민우 씨 부인이셨군요. 그때 참 안 됐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기획대표가 직원들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민우 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죠.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대표가 직원들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겼어요. 수익금 나눠준다고. 이민우 씨도 그때 돈을 댔다가 다 날렸죠. 얼마나요? 지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친구 보증까지 섰다가 그것도 날렸다고 들었고요. 편지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댔어요.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 경찰서까지 갔었어요. 고소하려고. 근데 대표를 못 잡았죠. 해외로 도망갔다더군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이민우 씨는 그 일 이후로 안 봤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뎠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혹시 그때 자료 같은 거 남아 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리실에 오래된 분실물 보관함이 있긴 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두 사람은 지하 1층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좁았습니다. 소장이 구석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거. 소장이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민우.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민우 거예요. 소장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주인한테 돌아가야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우의 필적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8월 17일 대표한테 3천만 원 투자, 6개월 후 4천만 원 된다고 함. 2015년 10월 2일 친구 식당 보증 1,500만 원,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함. 2015년 11월 5일 사채 1,000만 원, 이자 월 5%, 민준이 병원비 내야 함.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우의 절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제발 행복해라.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장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어.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우 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더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참, 그때 노조위원장이 있었어요. 박철수 씨라고. 혹시 연락처 필요하세요? 그분이 당시 상황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소장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여기요. 지금도 근처 회사 다니시더라고요. 지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박철수, 노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장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이민우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빌딩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철수 노무사님이시죠? 저는 이민우의 아내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민우? 그 친구 부인이요? 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지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우야. 그녀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 마음을. 그날 저녁 미용실로 돌아온 지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사실은 내 친할아버지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수는 수첩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0년 동안 오해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수는 박철수 노무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역삼동 작은 빌딩 3층이었어요. 문패에는 박철수 노무법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태안경,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이민우 씨 부인 맞으시죠? 박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지수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아담했습니다. 책장에는 노동법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철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수가 앉았습니다. 그는 찻잔 2개에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민우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찾아오실 줄은 몰랐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박철수가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일은 정말 악몽이었죠. 그는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당시 자료를 좀 보관하고 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진 기획 직원 명단, 피해 내역서, 고소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철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게 민우 씨 피해 내역이에요. 지수의 눈이 그 종이에 고정됐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친구 보증 1,500만 원, 사채 1천만 원, 총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가 직원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았어요. 수익 보장한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 대표는 잡혔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필리핀이라고 들었는데 추적이 안 됐죠.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수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진짜 횡령범은 대표였어요. 근데 대표가 장부를 조작해서 민우 씨한테 책임을 넘기려 했죠. 지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철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모아서 민우 씨 결백을 증명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민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는 걸. 박철수가 파일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우 씨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진술서예요. 지수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민우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어요. 부인 민우 씨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뭐라고 했나요? 박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장례식 때 민우 씨 어머니를 뵀는데 지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덮어달라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덮어달라고요? 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동네에서 소문나는 게 싫다고.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유족이 원하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든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어머니가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박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거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용실에 오셨어요. 서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누구? 모르겠어요. 저한테 친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빨리 와요.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박철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지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박미정이 서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은 파마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어요. 서윤은 카운터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자 박미정이 돌아봤습니다. 왔구나. 지수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나가 있어. 엄마.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미정이 팔짱을 끼고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요새 우리 영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박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부터 집에 들어와서 계속 내 얘기만 해. 미안하다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이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됐잖아.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 지수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덮어놓은 거였죠. 박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민우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져서 죽었어요. 박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한 선택이야. 내가 뭘 안다고. 지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민우가 죽기 전에 쓴 편지. 박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지수를 원망하지 말라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박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놔. 지수가 편지를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박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쓴 편지야. 그렇다고 진실까지 당신 거는 아니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민우를 망쳤다고, 손주까지 빼앗아 갔다고. 박미정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건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진실은 달랐어요. 민우는 저를 지키려고 혼자 죽어간 거예요. 미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박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누가 믿어주겠어? 지수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수첩이에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누가 민우를 속였는지.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당시 노조위원장, 회사 관리소장.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지수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명예를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서윤이한테 진짜 할아버지를 돌려줄 거예요. 박미정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내 미용실도 끝이야. 지수가 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박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볼 거예요. 어머니가 막든 말든. 박미정이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요란했어요. 문이 닫히고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박미정은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막아야 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박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일을 다시 파헤치려고 해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죠.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정수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정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얘기 좀 하자. 서윤도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앉아라. 정수가 말했습니다. 둘 다. 지수와 서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어요. 정수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봐야 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정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 서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예금주는 박미정이었어요. 이게 뭐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 2015년 11월 30일. 입금 2천만 원.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죽기 일주일 전이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 근처 상가. 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샀어. 2015년 12월에. 지수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날짜는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설마.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였어요. 박미정과 누군가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돈은 받았어요. 민우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마이너스 2015년 11월 25일.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수가 넷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 회사 대표와 박미정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통화 시간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20번이 넘었습니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3년 전에 알았어.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이가 민우 돈을 받았어. 대표한테서.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가 사려고. 투자금 받으면 나눠준다고 대표가 속였어.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는 몰랐어. 엄마가 자기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걸.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죽은 거예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대표가 도망가고 돈이 다 날아갔어. 민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이 증거를 왜 이제야 내놓으세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가 협박했어. 이걸 공개하면 이혼하겠다고.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체면이 무서웠어. 동네 사람들 눈치가 무서웠지.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내쫓은 것도?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덮으려고 그랬어. 진실이 나오면 자기가 잡혀갈까봐.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죄인처럼 살았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과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나도 각오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사기방조. 처벌받아야지. 그때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신 미쳤어? 정수가 일어섰습니다. 제정신이야. 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 어디서 난 거야?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 3년 전에. 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민우 돈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 대표한테서. 박미정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투자였어. 나도 속은 거야.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속았으면 왜 민우한테 말 안 했어? 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대표가 사기꾼이라는 걸. 그래도 돈을 받았지. 박미정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우리도 돈이 필요했다고.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박미정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혼자 책임지려고 죽었어요. 엄마가 범인인 줄도 모르고. 박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착했어요. 할머니를 믿었어요. 박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게. 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제발.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박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용실에 그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맑은 빛이었습니다. 서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30분 후 경찰차가 미용실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제 아내가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미정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미정이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미정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미용실 앞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경찰차에 타? 동네 소문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지수는 미용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와 서윤도 함께였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이 남았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처벌받겠지. 당연한 일이야. 서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런 할머니를 둬서. 서윤이 울었습니다. 정수도 함께 울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70대 여성, 10년 전 사기 사건 가담 혐의로 입건. 기사가 나갔습니다. 동네는 떠들썩해졌어요. 정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앞에 떳떳했거든요. 미용실에서 지수는 민우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사진이었어요. 미안해 늦었어. 지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기뻐하실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실이 밝혀졌잖아.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한 화장이었습니다. 박철수 노무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소인이 이지수 씨 맞으십니까? 네. 지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소인 박미정과의 관계는?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피고소인 박미정이 고인 이민우의 투자금 2천만 원을 횡령했다. 맞습니까?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사기 방조 및 영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문자 메시지 모두 제출하신 거죠? 네. 지수가 답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소인이 가족인데 처벌을 원하십니까?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원합니다. 검사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적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죄 없이 죽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냉정했어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지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전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지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미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혐의를 일부만 인정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었고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비밀로 하자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가족 간 금전 문제라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박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지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정의가 실현됐어. 서윤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몸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정수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수는 미용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면회 신청을 했어. 너를 만나고 싶대.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정수가 놀랐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다는데.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수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래도 10년을 가족이었잖아. 지수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을 가족이었으면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돈을 훔쳤어요? 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법으로만 판단합니다.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지수가 웃었습니다. 냉정한 건 저한테 배운 거예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저를 내쫓을 때, 그때도 이렇게 냉정하셨잖아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면회는 가족분이 가시면 되겠네요.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수는 다시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저기 미용실 지수 아니야?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고소했다며.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2015년 11월 고인 이민우의 투자금 2천만 원을 횡령하고 박미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입증하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약했어요. 검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에게 돈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의도입니다. 박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투자였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박미정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지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이 울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대표한테 속은 거라고.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하십시오. 지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투자라면 왜 비밀로 했을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다음 날 상가 계약금을 냈습니다.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통화 기록입니다. 대표와 20번 이상 통화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미정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증거 능력이.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박미정이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일이 잡혔어요. 지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소인분,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어요.
잘했어, 엄마.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한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지수는 무너졌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냉정했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가면을 쓸 것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우야. 지수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끝까지 갈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2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수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과 정수가 옆에 있었어요. 박미정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미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사기 방조 및 작물 취득, 증거 인멸 교사.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친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 사실을 숨겨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추징금 2천만 원,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박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지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속삭였어요. 3년이면 센 편이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아들 죽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박미정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지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끝났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다. 정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수고했어.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고소인 이지수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쳐다봤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걸 믿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지수는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는 시끄러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박미정이 징역 3년 받았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체면에 그렇게 목숨 걸더니. 다른 할머니가 허를 찼습니다. 자기 아들 돈까지 훔쳤다며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미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동네 망신이었어요. 미용실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다른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예약이 밀렸어요. 서윤이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꽉 찼어요. 지수의 미용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정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수야, 이거. 정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제출했어. 지수가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려고. 지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이건? 지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매각됐어. 배상금 때문에. 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수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 혼자 살기 딱 좋더라. 혼자서 괜찮으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홀가분해. 체면 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지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정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윤이 앞으로 된 통장이야. 지수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800만 원이었어요. 내 퇴직금이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등록금으로 써. 지수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건 너무. 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야. 지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어요. 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경로당에서 봉사 신청했어. 지수가 놀랐습니다. 봉사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수는 미용실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수야, 행복해라.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밤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10년 전 사기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면에 지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용실 단골 할머니들도 뉴스를 봤어요. 우리 지수 나왔다.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른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지수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일주일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박미정이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지수는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복수는 끝났습니다. 응징은 완료됐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 미용실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지수와 서윤 헤어. 환한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수는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는 서윤이 있었어요. 예쁘다, 엄마.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 이름이니까. 미용실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약이 2달이나 밀려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직원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가 웃었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할머니. 서윤이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수와 서윤 헤어입니다. 그녀는 간호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엄마를 도왔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정수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오후 정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수야, 개업 축하한다. 정수가 꽃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지수가 꽃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경로당 봉사를 하면서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정수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이거 또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우 물건 정리하다가 찾았어. 정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지수와 민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민우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마이너스 민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약속 지킬 수 있겠어요? 지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행복하게 살게요. 정수와 서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지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민우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민우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봤지? 지수가 사진에 말했습니다. 우리 이겼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지수는 일기를 꺼내 한 줄을 썼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용서는 그 다음의 일이다. 박미정의 편지는 아직 서랍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답장을 쓸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의 어둠을 지나 그녀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품은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지수처럼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